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자덕들의 영원한 난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엊그제 튜블리스 대 클린처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힘내가지고 오늘 2탄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얘기거리는 림 브레이크 대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비교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로드 자전거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완전 대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로드 자전거에서도 림 브레이크 시대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저가, 그러니까 1, 20만 원부터 2, 30만 원 이 정도의 제품이 아니면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로 출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림 브레이크가 좋아서 림 브레이크를 타고 싶어도 팔지를 않아서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림브, 디브 얘기할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림 브레이크만 15년 정도를 사용을 했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또 3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림브 대 디브,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로드 자전거에 처음 적용되었던 그 시절에는 사실 무게 정도는 림 브레이크가 의시될 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디스크로 구성을 하면 림브로 구성하는 것보다 무게가 꽤 유의미할 정도로 좀 무겁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림브는 가볍잖아,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게로도 림브, 디브의 차이는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동계 무게가 림브, 디브 굉장히 가까워진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휠에서 감량이 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림 브레이크 시절에는 카본의 열 변형이라는 난제가 있었기 때문에 휠의 브레이크면을 꽤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휠의 무게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휠 변형에 강한 튜블러 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볍게 만들 수 있었지만 클린처 휠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죠. 조금만 무게를 낮춰서 제작을 해버리면 휠 변형 이슈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경량의 상급 휠들은 클린처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그나마 구조적으로 열 변형에 강했던 튜블러 휠들이 최상급의 휠의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튜블러 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요게 튜블러고요. 요게 이제 클린처, 림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어가 요렇게 있는 거죠. 타이어가 요렇게. 튜블러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어느 홈에 껴 있는 게 아니고 림과 접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림 위에 떠 있는 형식이고요. 클린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드 부분이 이렇게 림에 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 때문에 이제 튜블러가 열 변형에 강한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이 휠의 림 라인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림 라인이어서 브레이크 패드가 여기 이렇게 닿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이제 잡게 되는데, 브레이크를 다운힐 같은 데서 오래 잡거나 하면 이 부분에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튜블러 같은 경우는 타이어 자체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압이 이렇게 밖으로 사방으로 밀어내더라도 이 림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이 림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렇게 휘어질 일이 없게 생긴 반면에 이 클린처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공기압이 있잖아요. 이 공기압이 자꾸 이 바깥으로 이 비드를 밀어내겠죠. 이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에 계속 열이 가해지면 이 부분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 부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이 훅 부분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보고 열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림 브레이크 시절에는 카본의 열 변형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디스크 시대로 오면서 이 최대 난제였던 열 변형 이슈는 모두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카본 휠을 만드는 난이도가 훅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저렴하면서 가벼운 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은 보니까 앞뒤 해가지고 900
500 몇 그램, 1kg도 안 되는 휠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지금 에이토스의 앞뒤에서 1060g짜리 휠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 이 무게가 림브 시절에는 정말 0.001%의 최상급 휠셋, 그러니까 뭐 라이트웨이트나 AX 라이트니스 이 정도 브랜드의 튜블러 휠셋에서나 이 정도 무게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이 정도는 굉장히 흔한 무게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휠에서도 무게가 좀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림브로 구성을 하나 딥으로 구성을 하나, 요즘은 완차 무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딥으로 구성하면 더 가볍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 제동력은 진짜 게임이 안 되죠. 뭐 월등히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극한의 상황으로 가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데요. 뭐 특히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든가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 한여름에 긴 내리막을 다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제 베란다에는 열변형 난 휠이 아직도 제가 못 버리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열 변형을 경험한 뒤로는 림브레이크 탈 때 꽤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루미늄 휠의 경우에는 이런 열 변형에서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다 카본 휠에 대한 얘기고요. 알루미늄 휠은 아무튼 열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상황에서는 림브레이크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쓰이거나 하진 않는데, 이 긴 다운힐에서 특히나 한여름에 땡볕에서 긴 다운힐이 이어진다 그러면 림브레이크는 좀 이래저래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자, 이 유지 보수 측면에서만 보자면 림브레이크가 장착하는 단계부터 또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하는 것까지 조금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는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장착할 때도 오일을 넣고 브리딩을 한다든지 할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나 지식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샵에서 세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림브레이크는 처음 장착할 때도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자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세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세팅만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 가지 종류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소모품인 패드를 교체하는 건데, 이 패드를 교체하는 난이도도 사실 두 제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착할 때는 림브가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유지하는 데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가끔 댓글에 보면 림브레이크를 진짜 아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댓글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기 전에 림브레이크 시절에도 뭐 뚜르드 프랑스, 지로, 이탈리아 등 수많은 프로 대회가 있었고, 그 대회에서 모두 다 림브레이크를 달고 대회를 끝까지 치러냈고요. 그 선수들 다운힐 할 때 보시면 진짜 거의 시속 100km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 속도로 다운힐을 할 때도 림브레이크로 충분히 다 제어를 하면서 다운힐 하고 대회를 치러냈고요. 그만큼 뭐 림브레이크가 절대로 나쁜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 브레이크 가능하고요.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림브레이크로도 정말 충분히 브레이크 성능은 차고 넘칩니다. 저도 림브레이크를 뭐 15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가끔 사용을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뭐 떨어져서 제동력이 안 잡혀서 뭐 이렇게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폭염에 막 30 몇 도 되는 폭염에 아주 긴 다운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되고요. 뭐 이것도 이제 카본힐 얘기고,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대세인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림브레이크라고 해서 타고 다니기 불편하다거나 제동력이 뭐 떨어져서 못하겠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타고 있는 림브레이크가 너무나 제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일단 브레이크 패드를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좀 정렬이 잘 되게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면 패드를, 브레이크 고무 패드를 좀 좋은 걸로 바꿔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좀 더 상급의 브레이크 암으로 바꾸면 브레이크 성능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림 브레이크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일상적으로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는 브레이크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림브 디브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는 좀 한쪽으로 확 기우는 감이 있어서 좀 싱거운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혹시 저랑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